꼭 좋은 성적 내서 꼭 폴란드에 더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 가겠습니다. 꼭 애국가 크게 불러주십시오. 좋아요. 빠르고 돌려주고 헤딩! 결승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우승해서 더욱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이 경기 봤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 젊은 선수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맞붙었던 아쉽게 패했던 일본 선수들도 잘 싸웠습니다. 이제 36년 만에 36년 전 선배들이 읽었던 4강 신화를 넘어서 우승까지 도전해보겠다는 당찬 젊은 선수들의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스포츠부의 주영민 기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가운 분 나오셨습니다. 저 36년 전 이분이 골 넣으실 때 저도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현호 당국대 축구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예, 이 신 감독님 이렇게 실물 뵙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참 뛰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새벽 경기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봤죠. 예, 네. 어떠셨어요? 글쎄요, 경기를 보면서 참 우리 선수들이 실력은 기본이고 이제는 정신력, 경기에 임하는 어떤 집중력 이런 걸 보면서 36년 만에 36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기록이 이번에는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6년 전을 떠올리시면 지금의 젊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 환경과는 참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멕시코라는 고지대에서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지 전지 훈련도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마스크를 쓰고 훈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신현호 감독님과 36년 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주영민 기자. 네. 어제 경기 오늘 새벽이요. 예. 오늘 새벽. 예. 왜 어제처럼 느껴지죠?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경기를 보면 말이죠. 네. 운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그래도 운도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 적절한 수비력, 또 적절한 공격력, 또 적절한 전술, 그리고 적절한 운이 따라주면서 굉장히 짜릿했던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예. 승희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이틀을 덜 쉬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열세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덤비질 않고 일본 선수들이 마음껏 뛰게 놔뒀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전반전에 체력을 좀 소진하고 후반전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공격으로 전환을 하니까 일본 선수들이 당황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여기에 골대를 맞는 그 장면 그리고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장면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운도 좀 따라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보면서 말이죠. 이번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에서는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 말이죠. 네. 다른 데서는 보통 선수들이 이걸 요구를 하고 심판이 지난번 다른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심판들이 서로 교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 골 들어갈 때 말이죠. 사실 네. 우리 선수들은 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조차도 이게 지금 골키퍼가 쳐낸 공을 다시 리바운드 된 공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옵사이드라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선수들이 보통 업사이드라고 손을 막 손을 드는데 들죠. 예. 이번에 전혀 없었는데 이걸 심판들끼리 이제 스스로 결정을 그 한 거란 말이죠. VAR이라는 게 이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거든요. 그러니까 VAR이라고 심판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멤버입니다. 네. 그 경기장 밖에 있죠. 계속해서 비디오만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고 안에 주심도
주심과 부심도 이 상황을 몰랐어요. 옵사이드인지. 근데 그 VAR이 그 3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고 연락을 준 거죠. 주심한테. 이거 옵사이드 가능성이 있다. 잠시만 스톱을 시켜라. 그런 다음에 이제 옵사이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VAR 판독 시스템 말이죠. 이것도 신현호 감독님 현장에서 뛰실 때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억울하게 골 먹었던 기억도 있으실 거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판정이 난 이후에는 번복이 되지 않고 있기 자, 때문에 경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오심도 판정이 일부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VAR 장면은 요즘 VAR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부심들이 그 골이 들어가고 나기 전까지는 옵사이드 깃발을 빨리 들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과 같은 이런 경기 결과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조금 미뤄두면서 VAR을 보고 난 이후에 최종 골사인을 내는 게 지금 VAR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상황들이죠. 신 감독님 말씀대로 저 네. 순간에 저쪽 선심이 깃발을 들지는 않아요.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골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VAR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옵사이드 판정을 내리게 돼 있죠. 예, 신 감독님 혹시 실례지만 어제 오늘 새벽 축구 경기 어느 채널 통해서 보셨습니까? 저 정확하게 SBS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이거 사전에 짜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절대- 정말로 배성재 아나운서와 장지현 해설위원이 네, 하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배성재 캐스터가 축구 경기를 이제 상당히 오래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제도 이 경기하다가 말이죠. 골 들어갈 때 또 이광현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점이 나올 때마다 정말 배성재 캐스터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왼쪽 여기서 여기서 정호진이 끝까지 붙어주는 게 뚫고 들어가다가 패스미스까지 연결됐고 살짝 극세사 헤딩입니다. 최준 선수가 아주 네. 딱 붙어요. 두 선수가 울산 현대고 또 동기예요. 그렇죠. 네.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눈 맞으니까 세훈아 딱 떠먹여줬습니다. 서서 오세훈. 머리로 딱 돌려놨어요. 오세훈 선수는 자 왼쪽 여기서 국세사 정호진이 헤딩 끝까지 끝까지 붙어주는 게 배성재 캐스터가 순간적으로 저건 생각하는 건데 아주 절묘하게 머리만 살짝 갖다 대서 방향만 바꿨다 그 표현이겠죠? 네, 극세사 헤딩 슛이라고 바로 그 앞부분에 한 마디 있는데 예, 예, 그건 예. 안 나왔는데 아니 거기- 앞부분에 잠깐 나갔습니다. 당구 예, 용어 예. 나왔나요? 예, 예. 당구 용어 얇게 땄다는 그거는 안 나갔습니다. 예. 극세사 헤딩슛. 전에 송재익 아나운서가 예전에 멘트할 때는 MBC의 그래서, 송재 캐스터. 예. 그분은- SBS에서도 좀 했었죠. 했었죠. 그분은 이제 저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물수제비 터치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었죠. 살짝 무리를 그렇죠. 살짝 스치 떠가듯이. 드시다가는 그런 어떤 돌멩이를 던졌을 예. 때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 어제 저도 그 배성재 아나운서 멘트를 들으면서 참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멘트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극세사 헤딩슛. 그러면 어제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이 산책 세리머니 하겠다고 하는데 오세훈 선수가 산책 세리머니 안 했죠?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골이 이제 골대를 보고 때린 슛이 아니었잖아요. 예. 감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공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환호를 하면서 산책할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원래 산책 세리머니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중석을 돌면서 아무 말 없이 아무런 그렇죠. 표정 없이 보는 건데 오세훈 선수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골 넣고 좋아서 그냥 막 뛰고 이런 장면 나왔어요. 정말 한 골이 애타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제 경기를 마치고 수훈 선수들 잠시 뒤에 이광현 골키퍼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수훈 선수들이 했던 인터뷰 왜 산책 세리머니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자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SBS 이정찬 기자도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선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골 들어간 거 예상치 못했고 골대 안에 공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세레머니가 저절로 나왔어요. 후회가 되네요. 후회를 하기보다는 아쉬움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저희 셰프님 오셨는데 한국에서 그 셰프님이 해주신 밥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향도 제가 못 읽어가지고 한국은행에 비하면 일단 뭐 아직 애기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비유해준다면 정말 진짜 감사하고 영광이고 최대한 늦게만을
저희는 15일날 결승전을 뛰고 16일날 가고 싶은 게 저희가 가고 싶은 날짜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 아, 좋아요. 잡아내고 올려주고 헤딩!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요즘 우리 젊은 선수들 할 얘기 다 합니다. 밥 먹고 인터뷰하고 싶다. 네. 영광, 감사. 최대한 집에 늦게 가면 우승하게 되겠죠. 이강인 선수 나이가 또래 선수들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나 또 이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는 모습 보면 거의 주장 같다, 지휘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돋보이죠. 예. 18살, 2살 어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나이에 또 10살 때 스페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 스페인에서 거의 생활을 그러니까 10살 이전엔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기를 스페인에서 보내면서 그쪽 문화에 좀 젖을만 한데 애국가도 정말 우렁차게 부르고요. 애국심도 남다르고 실력도 남다르고 성품도 남다르고 참 대단한 보물을 하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 우리 신현호 감독님은 여전히 축구인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 시절 83년, 80년대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외국에서 아주 영국 프리미어리그, 뭐 스페인, 독일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뭐 해외에 나가서 소속 해외 리그에서 뛴 선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한국 선수들의 어떤 그 해외에 대한 정보 또는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파악, 정보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강인 선수도 보면 그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선수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고 또 주영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외 문화에 많이 젖어들면서 선후배 간의 격차,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동등한 입장에서 뛰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 안에서 역할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그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강했죠.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선배에게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좋은 찬스가 와도 선배한테 미루거나 양보하거나 그랬던 기억도 있으십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력이 운동장 안에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6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선수들은 서로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경기장 안에서 다 한다.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팬들은 메시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글쎄 축구에 지금 가장 나이 어린 정소연 대표에서 어린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또 달리 표현하면 에너지인이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경기장 안에서의 축구에 대한 머리 지능은 상당히 높은 선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경기하는 모습 하나 있으면 좀 보여주면서 주영민 선수 보면은 상대 팀의 집중 견제를 받아요. 예.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일단 공을 잡으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뜸을 들이질 않아요. 네. 공을 가만히 놔두질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 공을 계속 키핑을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3명, 4명씩 몰리는 장면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공간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팀이 그 전술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슛을 좀 아낀다. 좀 어시스트에 주력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르헨티나전도 그렇고 투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맨 최전방에 있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내려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뛰더라고요. 예, 오세훈 선수가 이제 사실상 원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강인 선수는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슈팅을 앞에 나가서 때려버리면 뒤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뒤에
뒤로 조금 물러나서 동료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죠. 예, 8강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어서 4강에 진출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 배성재 캐스터가 어제 오늘 새벽 경기 중계하면서 남겼던 어록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도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광현 선수와 관련해서 배성재 캐스터가 선방할 때 배성재 캐스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그걸 여러분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계 방송 화면이 아니고 경기 장면만 나가고 있네요. 저때 했던 얘기를 제가 해설을 잠깐 설명을 예. 드리면 장지현 해설자가 이광현의 광자가 빛광자다. 빛광차다. 라고 하니까 배성재 캐스터가 빛광을 넘어서 크레이지 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미칠 광자를 크레이지 광. 쓰잖아요. 예, 예. 거의 뭐 미친 선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라면서 약간 어록을 남겼었죠. 영어와 한자를 다 고루 잘 알고 있는 우리 배성재 캐스터와 장지현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께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저희도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 감독님 나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를 하면서 이 장면은 꼭 준비해달라고 미리 얘기했던 대목이 있는데 말이죠. 우루과이전인가요? 네, 8강전이죠. 8강전이죠. 네. 신현호 감독님이 두 골 넣었죠. 두 골 다 넣으셨죠? 그렇습니다. 2대1로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루과이전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중계 화면 목소리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8강에 진입한 한국팀은 호주를 2대1로 제압하고 강호 우루과이와 4강전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작전 쓰고 있는 한국팀 여기서 하차 한국 선수입니다. 한국 슛! 골이 됐습니다. 반대 10번 신현호. 오늘 그 후반전에 상당히 그 주목이 돼 있는 선수죠. 저 선수 네, 따라가겠습니다. 한국 슛! 골이! 몬테레이에서 벌어진 준전 결승전에서 우루과이를 2대1로 격파하고 4강의 준결승에 도약한 우리나라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조금도 브라질과 손색 없는 명승부를 펼쳤고 온 국민이 성원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우루과이를 꺾고 세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신현호 감독님 어떠세요? 목골 세레머니라는 게 따로 없네. 저는 지금 저 장면 보니까 정말 좋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팔짝팔짝 뛰시네요. 아마 오늘 새벽에 오세훈 선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골을 넣고 났을 때는 그때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오로지 골을 넣었구나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골 넣었구나. 예, 우루과이 하면은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맞붙어 보지 않았던 네. 축구를 잘하는 남미국 같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경기 전에? 사실 대참가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그 세계 축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막상 우리가 맞붙었던 멕시코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지금 나온 우루과이라든지 이런 팀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팀들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서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고요. 네. 박종환 감독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골 어시스트했던 선수가 보니까 김정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김정부 감독이죠. 네. 강호 우루과이와 요즘 연락들 하고 지내십니까? 84년 4강 신화의 주역들. 뭐 사실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못 하고 있고 김정부 감독은 지금 경남 FC 맡아서 지금 아주 좋게 팀을 성적을 좋게 내고 있는데 서로가 바쁘다 보면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환 감독님 최근 네. 근황은 지금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예. 작년에 좀 한번 뵌 적은 있는데요. 아직은 건강하신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라는 말이 저때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선수들을 향해서 붉은 악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응원단의 공식 이름이 붉은 악마예요. 네, 그때 당시 유니폼 색상을 따서 이제 붉은 악마라는 벌떼 축구한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그때는 잘 뛰었던 것 같아요. 예, 체력적으로 참
그때가 지금보다 우리 경제 수준도 그렇고 먹을 게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지금 뭐 우리 선수들 체력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체력적으로 전후반을 쉬지 않고 뛰었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원동력은 물론 우리 선수들끼리 어떤 팀워크도 좋았고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이면에는 그 박정환 감독님과 원흥재 코치님께서 호텔 주방에서 직접 우리 한국식 음식을 해주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그때 당시는 뭐 먹는 게 우리 음식 먹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셰프가 따라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면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 뛰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화면 참 36년 전 화면인데 정말 다시 보면서 추억에 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민 기자도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듣다가 수업 시간이었는데 라디오로 듣다가 저기 이곳저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선생님께 혼나고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정말 그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김정무 선수가 지금 골 넣는 장면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민 기자도 저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그 라디오를 아예 크게 틀어주셨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였기 때문에 예. 그때 주영진 앵커는 이제 입시와 관련됐기 예. 때문에 못 듣게 했겠지만 저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신현호 선수 연장전 골 넣었을 때 복도로 뛰어나가서 애들하고 막 껴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결승골을 김정무 선수가 어시스트하고 신현호 감독이 저때 더 극적이었던 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예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원래 못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징계를 받으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티켓이 우리가 3위였거든요. 아시아 3위.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면서 극적으로 나가게 됐고 또 첫 경기를 졌어요. 스코틀랜드한테 2대0으로 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연승하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이 상황이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첫 경기 지고 2연승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과 아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83년, 36년 전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일본전, 오늘 새벽 일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던 우리 선수들 라커룸 안에서는 과연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각오를 다졌는지 아마 이야기할 힘도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뛰지 않았을까 싶은데 라커룸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게임 끝나고 울었어요. 진짜 울었고 너무 좋아서 진짜 창피해. 나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처음이야. 이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경기장에 태극기 너무 많이 들고 오셔서 저희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하강 3시 반 아니에요? 한국 시간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요일 새벽이죠? 네. 일요일 새벽 3시 반이니까 뭐 잘 부탁하지 않아도 조용 선수 우리가 다 많이들 보실 겁니다. 세네갈전이 이제 8강전인데 네. 세네갈이 강팀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경기력을 최강입니까?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5골 무실점으로 통과를 했고요. 1, 2차전을 가볍게 이기면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휴식 시간도 길어서 체력까지 이제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16강전에서도 나이지리아를 2대1로 이기면서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역시 우리보다 하루 더 쉬고 우리와 8강전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신현호 감독도 83년에 우루과이도 이기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우루과이면은 브라질급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4강전에 브라질에게 아깝게 졌어요. 네, 그 선제골 넣고 예, 졌잖아요. 예. 김정부 선수 선제골 넣고 졌죠. 예. 세네갈 어디를 공략하면 될까요? 세네갈이 이제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적으로 좀 안정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전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덤볐다가는 굉장히 아주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정정용 감독의 전략 전술도 전반전에는 가능한 한 꾹 참았다가 후반전에 폭발하는 그 전략도 대단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 감독님, 우리 후배 선수들 앞으로 이제 8강전 남겨두고 있는데 꼭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8강, 물론 8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모두가 강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기는 팀이 강한 팀이지 강한 팀이 이기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래서 16강전에서 정정용 감독이 아주 탁월한 전술 운영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8강에 올라섰는데 이번 8강전도 아마 상대팀에 대한 전력 분석은 다 끝냈을 것이고 특히 그 공격수 아마드 사냐 선수만 잘 봉쇄해 준다라면은 36년 전의 기록을 이번에는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강전이 최대 고비다. 8강을 넘어가면은 4강 신화를 넘어서 우승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